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부터 다음 단원 정적분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앞에서 부정적분이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부정적분은 원시함수라 그래서 미분이 어떠한 함수의 적분을 한 값을 계산을 한 거였죠. 자, 차이점은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간이 없다는 것과 구간이 있다라는 거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 한 정적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기본적인 구간 내에서 적분값을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단원 이름을 보시면은 정적분 1, 구분구적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적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된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찌 보면은 적분이라는 인테그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정의 같은 거는 현대 최근에 와서 비교적 최근에 와서 정의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구분구적법은 바로 적분의 조상님 같은 그러한 정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애초에 구분구적법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의 적분에 이르기까지 쭉 연구가 되어졌는데요. 구분구적법, 여러분 조상님이 한마디로 이 적분법에 있어서 그래서 정적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구분구적법 어떤 식으로 적분이 이루어져서 계산이 되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분구적법이다. 자, 도대체 뭐냐? 그쵸? 적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미분은 기하학적인 의미로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적분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면적, 넓이의 값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구분구적법은 무엇이냐? 자, 지금은 물론 컴퓨터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곡선의 넓이라든지 그쵸? 곡선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넓이라든지 또는 어떤 입체의 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산을 해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쵸? 이러한 측량 도구들이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 모양의 동그란 모양의 면적이 있다면 이것을 계산을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 곡선을 계산할 수 있는 곡면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측량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적당히 이런 식으로 뭐 널빤지를 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직사각형 모양의 어떠한 것들을 도형을 생각을 해서 직사각형을 가로 곱하기 세로로 넓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 이거를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채워서 근사값으로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구분구적법이에요. 평면 도형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 도형을 몇 개의 기본 도형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들의 합으로 근사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거를 갖다가 구분구적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이용을 해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할 때는 구간을 n등분한다. 지금처럼 이런 구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사각형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건 오차가, 그쵸? 지금처럼 빈 공간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치만 만약에 이 사각형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그쵸? 쪼개면 쪼갤수록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막 이렇게 나타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가 줄어들겠죠. 거의 곡면에 근접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구간을 n등분을 하는 어떠한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형들의 넓이의 합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구분구적법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밑에 잠깐 땡땡 해놓고서는 y는 x 3승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y는 x 3승을 여러분 이러한 y는 x 3승 자,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이 면적을 갖다가 구분구적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0부터 1까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드세요. 직사각형으로 이런 식으로 면적을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을 몇 개? N개. 그쵸? 무수히 많이 쪼갤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리다 말았지만은 굉장히 많이, 그쵸? 굉장히 많이 N개로 쪼갤 거다. 그쵸? 여기를 N등분할 거예요. 자, 그럼 0부터 1까지 구간이 얼마예요? 길이가 1이죠? 길이 1인 것을 N등분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처음에 나타낸 애를 1번 사각형이라고 그럴게요. 1번 직사각형의 가로는 얼마예요? N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세로는 얼마? 세로는 함수값이에요. 어디일 때의 함수값? N분의 1에 대해서 함수값이 바로 높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의 3승, 이게 1번 직사각형의 넓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2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똑같이 지금 N분의 1로 똑같죠? 가로 길이는 모두 다 같아요. 1이라는 구간을 N등분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로는 근데 어떻게 돼요? 두 칸 같죠? 그쵸? 여기 한 칸, 그리고 두 번째 직사각형이니까 여기에 이르는 함수값이 높이가 될 거예요. 자, N분의 2일 때 함수값, N분의 2의 3승. 자, 그리고 3번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3승. 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겠다라는 게 바로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N분의 1로 다 묶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N3승도 다 있죠. N3승분의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3의 3승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의 3승까지.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더하기 해서 N3승까지. 그쵸?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이 모두 N개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될 때 리미트 N이 1부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N3승식 뭐예요? N분의 1 그리고 N4승으로 이렇게 꺼낼게요. N3승 그리고 N4승분의 1 곱하기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에서 N3승 1부터 N까지의 3승의 합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뭔가요?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수렴을 한다? 4분의 1로 수렴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곡면의 넓이를, 그쵸, 곡선의 넓이를 지금과 같이 어떠한 기본 단위 도형으로 직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면적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부피도 이런 아이디어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구분구조법의 내용이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구조법 어떤 식으로 나누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 풀면서 우리 같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문제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뭘 계산하는 거예요? 원에 내접하는 그쵸? 구분구조법을 이용을 해서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하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데 정N각형으로, 그쵸? 이거를 나누겠다라는 거죠. 자, 이 안에 정사각형을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데 정사각형의 넓이 계산하면은 여기가 오차가 너무 많이 남죠. 정오각형, 정육각형 해갖고 정N각형, 그쵸? 이걸 무수히 많이 쪼개겠다는 거예요. 정N각형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도형이 이렇게 쪼개질 텐데 이 부분, 그쵸? 오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이 N을 쪼개면 쪼갤수록, N각형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동그라미, 이 곡선에 거의 다가가겠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다 더해서, 그쵸? 다 더해서 전체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하겠다.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이 R,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했나요? LN이라고 했죠? 자, LN, 그리고, 그랬을 때 문제 보시면 여기가 아니라 LN은 지금 전체 둘레의 길이의 N각형의 넓이를 SN이라고 그러고 둘레를 LN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다 더해서 원의 넓이를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LN은 N개 곱하기 AB.
정N각형이기 때문에 ln 전체 둘레는 이런 삼각형 n개, 이 밑면 AB가 n개 존재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AB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넓이 SN은 n 곱하기 OAB. 삼각형 OAB의 넓이를 n개 하면 되겠죠. 자,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쓴 거예요. n 곱하기, 그쵸? 2분의 1, 그리고, 죄송합니다. SN의 삼각형 OAB,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나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따라서 OAB를 계산을 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바로 뭐예요? ln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은 게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ln 곱하기 그리고 h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식을 여기서 잘못 해석했네요. 자, 한 단계 넘어가면서 제가 식을 잘못 해석했는데요. n 곱하기 삼각형 OAB의 넓이를 보시면은 n 곱하기 삼각형 OAB 똑같죠?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넓이 계산하는 거 AB, 그쵸? AB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를 HN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고요. 자, 그 다음에 ln이라고 쓴 기호가 뭔가요? 이 n 곱하기 AB였죠? 자, 그래서 NAB 대신에 2분의 1 곱하기 ln 곱하기 HN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써있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 리미트. 그쵸? ln의 값이 얼마겠느냐? 그쵸? ln이라는 거는 이 n각형 전체 둘레예요. 자,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가에 들어갈 거는 얼마가 돼요? 전체 둘레는 1, 2파이 r, 그쵸? 원주에 근접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h라는 건 사실 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마찬가지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게 굉장히 곡선에 근접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로? r로 근접을 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가에 들어갈 거 2파이r, 나에 들어갈 거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의 넓이는 각각 ln에다가 hn에다가 r과 2파이r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파이r 제곱이라는 식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원의 넓이를 작은 삼각형으로 다 쪼개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제 fx와 그리고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함수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가 fx, gx죠. 이것을 구분구조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a에서부터 b까지 사각형으로 쪼갰어요. 자, 그랬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작은 사각형으로 쪼갰을 때, 그쵸? 무한급수의 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A에서 B라는 구간을 n등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얼마겠다? A, B-A를 n으로 나눈 게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에서의 가로의 길이일 거예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보시면은 fx가 위에 있고 그리고 gx가 밑에 있죠. 자, 그래서 세로의 길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f의 xk 마이너스 g의 x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k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n부터 k가 k는 n 1부터 n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쓰면 이것들의 합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세로 곱하기, 그쵸? 이게 세로고요. 그 다음에 가로에 해당하는 거 n분의 b-a. 리미트 당연히 n은 어디로? 무한히 많이 보내겠죠? 자,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거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로는 a에서 b 구간을 n등분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식이고요. 세로는 바로 함수값이 높이값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를, 그쵸? 구분구조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쪼갰대요. 그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A, O, 그리고 n등분 이런 식으로 n등분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반지름 길이가 R인 구의 부피를 구분고적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OA를 n등분했을 때 구의 부피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피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 하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되는 이거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원 기둥이에요. 하나의 높이가 여기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그림으로는 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구의 부피예요. 구. 그쵸? 이런 구를 지금 딱 단면으로 잘라놔서 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노란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에 해당하는 게 반지름이 되는 그리고 이 X축의 길이만큼을 높이로 갖고 있는 원 기둥의 부피들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하겠죠. 자, 그래서 전체 구의 부피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들었어요. 자, 이 노란색 보세요, 여러분. 식 어떻게 쓸 것인지. 일단 OA, 그쵸? 반지름을 여기서부터 O에서부터 A까지를 R이라고 했을 때 몇 등분했다? N등분했기 때문에, 그쵸? N등분했기 때문에 이 하나, 이렇게 하나의 길이 여기는 얼마? N분의 R이 되겠죠. 자, 그리고 높이에 해당되는 식이 뭐예요? 높이는 지금 X제곱 그리고 이 식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반지름이 R이라고 생각했을 때 R제곱 이렇게 되는 함수식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부피를 계산하는 식 어떤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를 R에 관한 식으로 죄송합니다. R이 아니라 Y제곱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R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왜 Y제곱이냐? 우리 특정한 어떠한 X값에 대해서 그 함수값에 해당하는 지금 Y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R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X가 뭔가요? 여기 사실은 이거는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 X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그쵸? 이 X 지점에서 해당하는 Y값,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Y거든요. X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좌표. 우리 요거 한 칸이 지금 바로 N분의 R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일 때, 어떠한 특정한 값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N분의 RK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X 대신에 N분의 RK, K가 1, 2, 3, 4, 5, 6, 7, 8 변할 때 같이 변할 거예요. 따라서 이거 어떻게 돼요? R제곱 마이너스 N분의 RK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Y, 이 높이에 해당하는 거 Y제곱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Y제곱을 계산한 이유는 원 기둥의, 그쵸? 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요. 밑넓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어떻게 돼요? 파이 Y제곱이기 때문에 파이 그 다음에 Y제곱 지금 계산한 거 R제곱에 N분의 RK의 제곱, 그쵸? 여기다가 얼마? 곱하기 N분의 R을 하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반쪽을 지금 계산하기 때문에 나머지 반쪽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식 몇 번에 있나요?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3번. 그럼 여러분 이거 원으로 그려져 있지만 9라는 거, 문제에서 9라는 거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9라는 거, 그리고 이 노란색 사각형이 아니라 얘가 지금 이 높이를 반지름으로 하고 이 X 이만큼 N분의 R만큼을 높이로 하는 원 기둥의 모양새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거를 입체로 다시 이렇게 그리자면 9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쵸? 9가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할 때 저 노란색에 해당하는 거는 무엇이냐? 9를 이렇게 단면으로 자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원기둥, 그쵸? 이러한 원기둥의 부피들의 합을 다 계산을 해서
총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단면으로 잘라서 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이 되는데요.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꼭 접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 문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이죠. 원뿔을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과정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뿔인데 원뿔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겠다? 지금 보시면은 얘는 입체적으로 지금 그려져 있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얘를 n등분해서 높이를 n등분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작은 원기둥들의 합으로 전체 부피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높이를 h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그랬을 때 h를 n등분해서 k번째 외접하는 원기둥의 부피를 vk라 그러면 vk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이거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바로 vk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높이를 n등분했기 때문에 여기 생기는 조그만한 이러한 원기둥 이런 모양, 그쵸? 이것의 V를 세우면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요? VK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사실 모든 높이들은 똑같아요. 높이를 n등분했기 때문에 n분의 h가 될 거고, 자, 그리고 반지름 R이 문제죠. 그쵸? R이 어떻게 되나요? R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겠죠. 자, 얼마만큼? 여기도 m등분 삼각형 비례에 의해서 nb가 성립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r을 n으로 나눈 거에 k번째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 여기, 그쵸? n분의 rk가 반지름. 자, 그래서 n분의 rk가 반지름이고 높이가 n분의 h인 그러한 부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rk 제곱에다가 파이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보시면은 똑같은 식 존재하는 거 보시죠. 자, 여기에 n을, 그쵸? k는 1부터 n까지 무한대,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나오는 부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입체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 우리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넓이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리고 부피를 마찬가지로 나타내는 거 쓸 수가 있는데 얘를 왜 했느냐? 구분구조법. 사실 어려워요.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쵸? 한 이유가 있겠죠? 여기에서부터 적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여기에서부터 적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같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적분의 정의. 자, 구분구조법 다음에 지금 정적분의 정의가 나왔어요. 제가 앞에서 그린 그림 중에서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y는 fx라고 쓸게요. 굉장히 정적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y는 fx 그래프에서 구분구조법으로 이 곡선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과정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을 무한히 만들어서, 그쵸? A에서부터 B까지 이 곡선의 넓이를 계산을 한다는 것을 구분구조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될 때 구간 어떻게 돼요? A에서부터 B까지이기 때문에 B-A라는 구간을 n등분할 거예요. 자, 그러면 n분의 B-A가 바로 이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쵸? 가로의 길이는 n분의 B-A고요. 세로의 길이는 뭔가요? 세로의 길이는 해당하는 함수값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자, 그래서 곱하기, 이거는 가로 곱하기, 그리고 세로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각각의 함수값. 자, 여기 x 좌표를 여러분이 직접 써보세요. 그러면 A에서 한 칸만큼 같죠? A 더하기 n분의 B-A만큼. 이게 가장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써보시면은 또 가로는 n분의 B-A는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F의 A에서 이번에는 몇 칸 갔어요? 2칸 갔죠? 자, 그래서 n분의 B-A가 2개만큼. 자,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쭈루루룩 다 더한 게 바로 이 곡선의 넓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에 곱하기 fa 더하기 n분의 b-a의 k. 자, 이게 얼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이 곡선의 넓이가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적분을 기하학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면적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느냐? 인테그랄 우리 정적분. 자, A에서부터, 자, 여기에서부터 함수에 여기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써요. 이걸 아래 끝이라 그러고 위 끝이라 그래요. A에서부터 B까지 이 fx를 적분을 한 거다라고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는 지금 쓴 거 FA 더하기 K 곱하기 N분의 B-A 그리고 N분의 B-A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여기 FK들의 합이고 이것을 갖다가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A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 면적의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구분구조법에서부터 여기서 정적분의 정의에 이르기까지 같이 우리 어우러져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쵸? 부정적분은 앞에서 했어요. 부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에 대한 부정적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호로서는 이렇게 써요. 계산을 하는 거. 라지 fx에다가 크게 사각형을 그리고 아래끝 윗끝을 써준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하냐. 부정적분에다가 b 윗끝의 값을 계산을 한 거. 빼기 아래끝을 계산을 한 것을 빼는 걸로 해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부정적분을 할 때는 항상 상수 C가 쫓아다녔었죠. 여기는 상수가 붙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여기 두 개를 상수값을 집어넣어서 빼는 과정에서 그 적분상수 C가 소거가 돼요. 자, 그래서 정적분부터는 적분상수 C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1부터 3까지 예를 들어서 뭐 3x제곱 dx 이것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3x제곱이라는 함수의 1부터 3까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3x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그냥 x 3승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 1부터 3까지 이렇게 쓰고요. 계산을 할 때는 3을 집어넣은 값, x 3승에다가 3 집어넣으면은 27 되죠. 여기서 누구를 뺀다? 1을 집어넣은 값, 1을 빼서 26이다. 자, 이게 26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정적분, 구분구조법에서 정적분으로 넘어가는 과정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뒤에 가서 또 나올 거예요. 우리 이 기호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라든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정적분 기본적인 계산 방법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정적분 어떤 성질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기호의 정의라든지 구분구조법에서 넘어가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정적분 계산하는데 우리 몇 가지 기본적인 성질이 있는데요. 자, A에서부터 A까지 그냥 상수에서부터 상수까지 적분을 한다 그러면 0이에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적분이란 기본 개념의 면적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분은 0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윗끝하고 아래끝이 자리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A하고 B하고 지금 B에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상수는 인테그랄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지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 4번은 부정적분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고요. 자, 특이하게 5번 하나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는 거 지금 보시면 대각선 방향으로 C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을 때 A에서부터 C까지 적분을 하고 그리고 C에서부터 또 B까지 적분을 하는 거는 A에서부터 B까지 전체적으로 적분하는 거하고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A에서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 대각선 방향으로 일치한 숫자가 있을 경우에 A에서부터 B까지 다 적분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자, 정적분 이런 식으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구간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새롭게 나타나는 거 2번하고 5번 성질 같은 거 꼭 체크해서 계산하실 때 이것을 성질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미분하고 달리 적분은 차수를 올리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돼서 우리 거듭제곱이라든지 이런 거 최소한 간단히 하는 게 좋아요. 차수를 낮출 수 있으면은 빼거나 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차수를 낮추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적분의 성질 같은 거 여러분 잘 숙지하셔서 계산 복잡하지 않게 계산 간단히 하는데 꼭 여러 가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문제 몇 가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정적분에 대한 거. 첫 번째 1번 보시면 1번에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여라.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번에 0부터 2까지 x제곱 dx. 자, 여러분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x제곱 적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정적분 3분의 1의 x 3승 이렇게 되겠죠. 0부터 2까지. 상수 안 쓰셔도 돼요. 여기서 빼는 과정에서 상수 소거되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3승 하면은 8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누구를 빼자? 0 집어넣은 것. 자, 그래서 0을 빼게 돼요. 그래서 값은 얼마다? 3분의 8로 그대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넘어가서 3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나머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계산하자? 자, 다항식 3차식으로 올라가면서 나눠지네요. x 3승 되고요. 제곱되면서 2로 나눠지니까 2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계산하실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계산하자? 2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또 8이네요. 8 더하기 2. 누구를 빼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값은 얼마예요? 2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6 이런 값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계산해 볼게요. 자, 6번 보시면 여러분 t-1 이렇게 돼 있네요. 7 t 플러스 2. 여러분 x나 t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당황하실 거 없어요. 그냥 x가 t로 둔갑을 한 것뿐이에요. t에 관해서 적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식을 한번 전개를 할게요. 이거 절대로 적분 곱셈 나눗셈 따로따로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일이 이거 같은 경우는 전개를 해서 그쵸? 7t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7t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2 d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인테그랄 적분해서 쓸게요. 안에 있는 식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7의 t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5의 t제곱 마이너스 2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쵸?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계산해 보시면은 6분의 17 이런 거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1번 간단히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서 그냥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에 2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마찬가지로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런데 성질들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x 3승 더하기 x dx. 자, 0부터 1까지 x 3승 마이너스 3x dx. 일일이 계산하기보다 지금 보시면 구간이 같아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구간이 같죠? 여러분 구간이 같으면은 같이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한꺼번에 x 3승 더하기 x 그리고 중간에 마이너스 x 3승 마이너스 3x dx. 자, 이런 식으로 쓰고 보니까 없어지죠? 플러스 마이너스 3x 없어져서 0부터 1까지 얼마? x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4x dx 이렇게 되죠? 자,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2x 제곱 0부터 1까지 따라서 얼마다? 2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1부터 2까지 x제곱 더하기 x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3부터 2까지 t제곱
더하기 t dt. 여러분 이렇게 t에 대해서 다 있다 그래서 겁먹으실 필요 없고요. 이거 똑같이 그냥 x로 문자 바꿔주셔도 돼요. 어차피 숫자 상수 집어넣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 dx 이렇게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적분에서는요. 자, 바꿔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똑같아졌죠?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그리고 3, 2 이렇게 있죠? 지금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플러스로 고치면서 그쵸? 부호.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이거 아래 끝하고 위 끝이 바뀌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2하고 3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래 있던 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였는데 이거를 플러스 2부터 3까지로 바꿔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함수지 x제곱 더하기 x 똑같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한꺼번에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1부터 3까지 x제곱 x를 적분한 거하고 똑같아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3분의 1의 x 3승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 자, 이걸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3분의 38이라는 값 얻을 수가 있겠죠. 예,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계산보다도 지금은 성질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3번 똑같은 거죠. 0부터 1까지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dx 더하기 1부터 2까지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dx. 여기도 보시면 0, 1, 1, 2, 1, 1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이 돼 있죠. 어떻게 하자? 이거 한꺼번에 0부터 2까지 함수식까지 똑같죠?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dx.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적분하게 되면은 4분의 1 x 4승 마이너스 3분의 2의 x 3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값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2번에 1, 2, 3번은 정적분에서 쓰이는 성질 몇 가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계산하시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절대값의 x 그리고 x-2 dx 값을 계산을 하여라. 여러분, 절대값이 있을 때는 절대값이 언제 0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수를 달리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인테그랄. 얘 같은 경우는 0하고 2일 때 함수의 모양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자, 2가 되게 0에서 2 사이에서는 함수가 앞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어떻게 돼요? 음수를 띠게 돼요. 그쵸? 2보다 작기 때문에 자, 0에서 2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고 얘를 적분하는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부터 3까지는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죠. 자,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마이너스 2. 자, 이 함수를 적분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다시 쓰면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3분의 1x 3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플러스 2x가 되나요? 자, 그래서 더하기 x제곱. 자, 이렇게 0부터 2까지 더하기 뒷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분의 1x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2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양쪽 다 3분의 4, 3분의 4가 나오게 돼서 3분의 8이라는 값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3번까지 우리 같이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마찬가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에서 여러분 절대값 함수 나오면은 지금처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마이너스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구분 지어서 꼭 구간 나눠서 지금처럼 계산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4번 문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이다. dx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 dx.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간이 같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 마이너스 1부터 1. 자, 합쳐서 같이 쓸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x제곱, x제곱 나오니까 2x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x인데 뒤에서 마이너스 2x 나오죠? 따라서 없어지고 상수 1, 그 다음에 1 더하기 2.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2 곱해진 거는 앞에 같이 이렇게 쓸게요. x제곱 더하기 1 dx.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2 곱하기 안에 있는 식 접분하게 되면 3분의 1 x 3승 이렇게 되고요. x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접분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제곱 플러스 죄송합니다. 제가 부호를 잘못 썼네요. 문제를 쓸 때 처음에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여기가 그쵸? 예, 잘못 풀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식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이 마이너스를 마찬가지로 플러스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더하기 1의 제곱 같이 쓰게 되면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다시 계산할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빠지죠. 자, 그리고 플러스 2x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2x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4x 그냥 이렇게 되겠네요. 상수도 빠지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얼마다? 4배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산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구를 적분하면 됩니다. x 적분해서 2분의 1의 x제곱이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계산해보시면은 이거 얼마 나와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0이라는 값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3번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문제 볼게요. fx가 절대값 x인데 자, 여기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dx. 자,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자, 여기서 먼저 가운데 마이너스보다도 여러분 이 부분 맨 앞에 있는 0부터 3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부터 이 00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x dx 적분한 거. 자, 그래서 누구를 빼자? 1부터 3까지 fx dx.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한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누구를 빼자? 1부터 3까지 적분한 거를 뺀대요. 자, 그럼 최종적으로 어디가 남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을 갖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요구하는 건 뭐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계산을 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x로 적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그냥 x로서 적분을 하게 되겠죠. 값 계산해보면 2분의 5라는 값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절대값 포함하고 있는 3번하고 5번 문제에 자, 이런 식으로 영역 나눠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밑에 2번하고 그리고 4번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 거, 이 정적분의 성질들, 여러 가지 연산 성질들 여러분 유용하게 좀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